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진실성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또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중을 속이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가장 결정적인 능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면 꼭 등장했던 북풍 공작이나 마타도 전략 같은 것이 성공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이 가장 매력적인 권력 정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꾸로 들 수만 있다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했기 때문에 각 곳에서 많은 거짓 선전선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잘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주 우수한 정치인이 되고, 정치인의 오른팔 또는 왼팔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 학력 위조, 변조, 경력 위조, 경력 부풀리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 자녀 입시 비리, 특혜, 위장 전입 같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악과 불법이 정치에서는 오히려 선한 일이 되고 잘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커닝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커닝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한다고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커닝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거나 또는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고, 경력 위조, 학력 위조 이런 온갖 비리를 동원해서 성공을 해 정치를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나섰을 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된 진실성 가지고 그 사람을 안 뽑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당 출신이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지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 사람을 내팽개칠 수 있겠나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두둔하고 은폐해주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이고 그의 홍보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실성에 위배되는 일들을 가차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진실성을 가장 훼손한 대통령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일 것입니다. BBK라든지 이런 기업 비리 또는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로 온갖 의혹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한 걸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명 지지자들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특히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선전해주며 교인들에게 그를 찍으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독려를 받아서 이명박 씨를 대통령에 찍은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새빨간 거짓말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즉 정치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찍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투표 행위,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인의 정직성에 대한 요구가 진실성이라는 가치 판단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가 커닝을 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이끌 정치인은 거짓말쟁이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눈감아 주려는 건 아닌가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도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우리 사회의 거짓에 무감각한 관념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잘하여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성공하는 정치 속에서 공무원의 청렴이나 기업의 공정한 경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정치가 타락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선전과 선동을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국민을 비판 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언론을 이용하여 이런 선동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을 선택과 판단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히 못하지요. 그 대신 정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직함, 진실성의 덕목으로 무장하고 정치인을 선별한다면 정치인이 감히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의 진실성은 사회 정의의 기반입니다. 정치인에게 거짓말할 자유를 주지 맙시다. 그럴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진실성을 갖춘 사회는 하나님의 낙원을 이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회입니다. 진실한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단호한 책임을 묻고 거짓을 말하거나 은폐하는 정치인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거짓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언론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의한 정치와 한통속이 되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대한 언론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언론이 세력을 갖고 있는 한 정치가 진실해지고 의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진실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론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